안녕하세요. 어바웃 퍼피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고 있는 과일, 보호자님이 냉장고 과일 칸을 열 때면 멀리서도 달려오는 우리 강아지들을 보고는 한 번씩 쭈게 되는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과연 우리 반려견에게도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환상적인 비타민과 영양소가 가득한 과일이니 반려견에게도 좋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 강아지가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호자님은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가 즐기는 몇몇 과일들이 우리 반려견들에게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우리 반려견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반려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사람은 오로지 보호자님들 뿐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포도와 건포도. 2005년 저널 오브 베터러너리 인터널 메디신에 게재된 포도 또는 건포도 섭취 후 개의 급성 신부전 43마리 개에 대한 회고적 평가라는 기사에 따르면 저자는 포도나 건포도를 섭취한 후 43마리의 개가 급성 신부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량의 포도나 건포도를 섭취해도 구토, 설사, 기면, 소변 생성 감소와 같은 전형적인 신부전의 임상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들은 포도나 건포도 섭취와 개의 급성 신부전 발병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기사는 포도와 건포도가 반려견에게 미치는 위험의 중요성과 더불어 신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포도와 건포도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성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요인은 포도의 종류나 크기, 씨앗의 존재와 같은 요소들과는 무관하여 아직 불분명하지만 포도나 건포도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반려견의 신장 손상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신장 결석이나 신부전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도나 건포도는 반려견에게는 절대 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호자님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포도나 건포도를 섭취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주세요. 독성 물질이 더 이상 흡수되지 않도록 구토를 유도해 신장 손상을 관리하며 회복을 위한 정맥수액과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국제과학학술지 수의학 약리학과 치료학 저널에 실린 개의 페르신과 심혈관 독성이라는 논문에서 알리레자 코시바그티 외 연구진은 특히 반려견의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독성 또한 있을 수 있는 아보카도의 페르신이라는 화합물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페르신은 주로 아보카도 나무의 잎, 씨앗, 나무 껍질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는 사람을 위한 영양소로는 가득 차 있지만 강아지가 실수로라도 먹는다면 구토와 설사와 같은 소화 문제나 위장 장애, 그리고 기침 또는 쌕쌕거림 등 호흡곤란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 아보카도 독성이 심장에 영향을 미쳐 불규칙한 심장 박동 혹은 신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실수로라도 반려견이 아보카도를 먹게 되면 보호자님은 즉시 반려견의 증상을 살피고 병원으로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절대로 아보카도는 먹이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약물이나 산소요법 등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항상 반려견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무화과는 식이섬유, 비타민C와 K,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이 있어 영양이 풍부합니다. 또한 항산 화물질인 폴리페놀류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무화과의 섭취는 소화 건강,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양 덩어리인 무화과에는 피신이라는 물질을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이 우리 반려견에게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무화과를 먹으면 소화불량의 증상인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 장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화과는 대부분 크기가 작은 편이며 속에 씨앗까지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통째로 삼킬 경우 질식 위험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씨앗을 먹게 되면 장이 막힐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이렇게 보호자님에게는 풍부한 영양소로 완벽한 음식이 반려견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체리. 디저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작은 과일들 중 하나인 체리도 우리 반려견에게는 위험한 과일입니다. 체리씨와 줄기 그리고 잎에는 시안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안화물이 우리 반려견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체리씨는 강아지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과 장 막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반려견이 체리를 먹게 되면 침 흘림, 호흡 곤란, 동공 확장, 붉은 잇몸, 구토, 설사, 심한 경우 발작 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의 심각도는 강아지의 크기, 섭취한 체리의 양,
각자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먹지 않도록 보관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귤류 과일. 적은 양의 감귤류 과일은 반려견에게 먹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오렌지, 귤 또는 자몽과 같은 소량의 감귤류는 일반적으로 개에게 적당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과일들은 비타민C와 섬유질의 공급원이 될 수 있어 먹어도 되지만 급여 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씨앗, 껍질 또는 작은 구멍을 제거하고 과일의 살이 많은 부분만 먹이는 것을 명심하세요. 감귤류 과일의 껍질, 속, 씨앗은 개에게 독성이 있을 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높은 함량의 구연산으로 인해 반려견이 구토, 설사 등으로 위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새로운 음식을 제공할 때는 강아지의 건강, 식이요법, 그리고 잠재적인 알레르기 등에 유의해주세요.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걱정된다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진행하거나 평소에 나타나는 반응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수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반려견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과일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견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조심해야 할지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강아지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고 강아지의 식단에 대한 걱정이나 의문이 생기면 평소에 아이들을 잘 살피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